자, 지금부터 김종국 찾기 김종국을 소개합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타운 코미디언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김종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받을 건데요. 받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할 말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늘 여러분을 올려다보다가 오늘 제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짤짤해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들어와.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 키스 언제입니까? 마지막 키스. 첫 키스가 언젠가부터 물어보는 게 좋은. 예, 첫 키스가 언제예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혹시 이 다리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네. 예, 정확히 명칭이 뭔가요? 뇌병변 장애인 거죠. 뇌병변. 네. 그럼 뇌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다리가 이상한 거야? 둘 다. 둘 다가 이상한 거야?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이런 수위야. 자, 말해보세요. 질병이 치료된 좀 사례가 있나요? 치료된 사례는 아직 찾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의사가 알려서 찾아보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를 보통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완치를 위한 치료보다는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치료라는 게 약물 치료인가요? 아니면 재활 치료인가요? 재활 치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수술 기술이 발견돼서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복 기간에 있어서 또 치료를 그만두게 되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있다가 무너지고 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현타가 좀 자주 오더라고요. 여자의 어떤 부분을 보면 제일 미치겠어요? 뭐 연예인이건 그냥 뭐 모르는 여자가 낯선 여자가 저는 일단은 연예인은 아이유님 좋아하고요. 그런 거 말고 어떤 모습 구체적인 구체적인 모습은 일단은 저랑 이렇게 봤을 때 저랑 눈높이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늘 올려다 보니까 모가지가 아파서. 그리고 어쨌든 그 박인님 아시나요? 미라클 네, 박이. 송지은 네. 남친. 그 여자친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한 길만 갈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여성분이면은 눈높이 맞고 귀여운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아니 진짜 긍정적이시잖아요. 장애인 정말 좀 힘들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지. 힘들었던 순간은 사실 실수를 인해서 뭘 쏠았을 때 이게 특히나 더 이게 내가 몸이 불편해서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너무 휠체어를 탄다거나 내릴 때 내가 너무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내가 잘 적응한 게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현타가 많이 와서 그럴 때 좀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어떤 음악 들으세요? 어떤 음악 많이 들으세요? 밴드 음악이나 예를 들어서 데이식스, 루시, 아니면 박효신 님 노래도 많이 듣고. 혹시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성대에도 자기가 온 것 같아. 이런 얘기 너무 좋아. 자학기도 너무 좋아. 본인이 입담이 좋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 중학교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춘기를 같이 오고 그거를 노래로 많이 치유를 받고 그 치유를 받은 거를 토대로 나도 노래 가사를 써보자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말장난적인 그런 잔머리가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오케이. 단점도 얘기 나왔는데 반대로 본인이 느끼기에 최고의 장점. 장점이라면은 되게 사소한 거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저가 없었으면은 이런 펜션에 있는 계단이 나한테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거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근데 제가 있음으로써 이게 불편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으로써 좀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한 것만으로도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써 이게 내가 다닐 수 있구나, 휠체어가
바퀴에 바람이 잘 들어가서 내가 어디든 잘 다닐 수 있구나, 구조강도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거에 사소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다음 제이 형.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배려라고 생각해서 뭐 휠체어를 밀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올라가실 때 뭐 들어드린다거나 이런 행동이 있어서 뭐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이게 도와드리는 게 정말 이제 맞는 행동인가 아닌 행동인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이게 저는 선의에 도와줬지만 이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오, 네. 공감됩니다. 일단은 도와주시는 것 마음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게 사실 도움을 주고 배려를 한다는 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먼저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럼 혹시라도 제가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 전혀 기분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개인차가 너무 심한 거여서 다른 장애인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모델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의 좀 목표 같은 게 있는지. 일단은 저는 사실 부모님이 저를 장애인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저는 장애인이다라는 인식을 없이 키우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다 열어두고 키우셨던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J에서 일을 하는 거는 사실 돈이 급해서 하는 거고 유튜버나 모델은 제가 관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여서 제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뭐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두 분 다 살아 계시고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랑 형이랑 두 분이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저 케어하실 수 있으면 그렇죠. 도와주시는. 특히나 이제 뭐 형도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쵸, 왜냐면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종욱 씨도 힘들겠지만 종욱 씨의 어떻게 어머니께서 상당히 맞아요. 진짜 많이 힘들고 어찌 보면 평생 죄책감, 내가 뭔가 이상해서 우리 종욱이가 그랬을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질문한 나도 좀 가슴이 뭉클하지만 좀 어색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욱 씨가 말하지만 우리 모두의 엄마한테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우리 김종욱이 한번 말을 들어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말하는 시간 마음속으로 가질까 합니다. 자, 엄마한테. 사실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 지금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으로 봐요. 모자 관계보다는 약간 고용된 관계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니?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저도 충분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런 반응에 있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죄책감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지레심작으로 듭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아버지와 함께 형과 함께 저를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